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전국 정세 진단을 둘러싸고 조국 혁신당 신장식 의원님과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11시에 시작해야 되는 방송이 저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정동에 있는 스튜디오로 갔다가 광화문 스튜디오로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우리 당황하셨을 제작진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늦어서 죄송합니다. 더 많은 댓글과 좋아요, 링크 공유로 저희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달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역시 방송인을 오래 하셔가지고 정말 잘하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정말. 예. 네. 예, 생각보다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신장식 의원님은 좀 가벼운 질문부터 좀 네. 한다면 한때 그 민주노동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활동에 아주 진심이셨고요. 네. 아까 정말 이 전문 방송인의 아주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방송인으로서도 많이 좀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또 조국 혁신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자신을 평가해 본다면 지금이 제일 행복한가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뭐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 매일매일 그 주 6일 수영을 하던 진행자 신장식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 신장식은 매우 불행하고요. 예. 아, 그때는 매일 운동하셨구나. 예. 그리고 한편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월급 걱정하지 않고 저와 뜻을 함께하는 소위 입법 활동가들, 입법 노동자들과 함께 매일매일 한 곳에 모여서 작전 짜고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대표도 있었지만 매달 10일 날은 사회보험료, 매달 말일 날은 급여 이 걱정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지만 예. 함께 일하는 팀과 함께 매일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대한민국 정치를 이야기하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당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하나 더 있다면은 현안들을 현장에서 특히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현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정무위 소속인데 특히 이제 금융 노동자들 쪽에 발생한 현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즉시 개입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많이 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하나카드 현장에 갔는데 하나외환카드 현장에 가는데 원래 이제 투쟁 결의대회를 하러 현장에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밤 자정에 문제가 해결이 돼서 승리 자축 대회로 바뀌는 뭐 이런 것들은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고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예. 행복하시냐 하니까 그 행복의 의미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 네, 좋습니다. 좀 너무 길었나요? 아닙니다. 조금 더 길게 하시죠 방송은 오늘은. 늦은 죄가 있으니. 예. 아니 뭐 앞으로 자주 나오세요. 네. 조국 혁신당은 이제 본격적인 대담을 한다면요. 지난 총선에서 상당한 또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네. 당시 이제 조국 전 대표가 했던 3년은 너무 길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불을 질렀고요. 네. 더욱이 또 이제 선거 전략으로 내세웠던 그 지민비죠. 네. 지역구는 민주당 주더라도 비례는 조국 당에게 달라. 뭐 이것은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선거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수감되고 약간 좀 길을 잃지 않았는가라는 느낌을 살짝 주고 있거든요. 네. 좀 주춤하다 뭐 이런 느낌. 이번 대선에서 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결정도 내린 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그 의미와 좀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아니 뭐 가장 유력한 정치인인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조국 대표가 수감돼 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대중 정치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으로 작동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길을 잃은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제 파면됐으니까 당신들은 당을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프로젝트 정당.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프로젝트 팀이나 프로젝트 정당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똑같이
굉장히 당의 중요한 축으로 제가 조국 대표님하고 처음 만나서 당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제가 이제 인재영입 1호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냐라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이제 조국 대표님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북유럽 복지국가다. 복지국가. 예, 이념으로 얘기하면 무슨 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똑같다. 그것을 형이라고 부를 거냐 아니면은 우리 엄마가 낳은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라고 부를 거냐의 차이 정도이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 끌어내리고 사회권 선진국, 북유럽 복지국가를 향해서 이 당을 끌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측면에서 아직 우리는 미완이죠. 미완이고 또 북유럽 복지국가라는 것이 어떤 목표가 딱 정해져서 목표가 달성되면 달성이 없는 목표잖아요. 네. 복지국가라는 건 끊임없이 예. 발전해 가야 되는 거라서 이 점을 오히려 이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말처럼 조금 더 국민들이 네. 딱 직관적으로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내지 못한 저희들의 아직은 미숙한 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프로젝트 팀 아니고요. 예. 쭉 갑니다. 예. 쭉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의 유력한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당원분들한테 저는 깜짝 놀랐는데 98%의 동의를 지지로, 예, 동의로 예. 당원 총투표에서 결정을 했는데 실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뭐 정당이니까 당연히 독자 후보를 내야 된다. 맞는 말씀인데 예. 지금 어찌 보면 근데 지금의 정세에서는 그것이 내일 한일전 해야 되는데 네. 기초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다. 예. 내일은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 체력이 우리가 떨어져 내지는 우리가 기본 실력이 좀 떨어져. 근데 이 와중에서 어떻게 최선의 성과를 낼 거냐, 어떻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플레이를 할 거냐를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내란 전국을 쭉 거치면서 국민들이 정말 지난 12월 3일부터 한 123일간을 잔업, 철야, 주말 특근, 주말 철야까지 다 했어. 예. 다 해가지고 드디어 4월 파면이 딱 되고 나니까 예. 이제야 좀 집에 돌아가서 예. 좀 이제 겨우 밥 차려 먹고 설거지도 좀 나중에 하고 겨우 이제 소파에 딱 누웠는데 예. 누가 와서 야 저 30년짜리 30년 쓴 냉장고 저 예. 바꿀 때 되지 않았어? 개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러고 누가 와서 야 봄 됐는데 커튼도 좀 갈아야지. 뭐 이렇게 자꾸 변수를 두는 것에 대해서 예. 아우 나 좀 가만히 두면 안 될까? 우리 앞으로 남은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40일이 채 안 남았는데 예. 요 기간을 좀 최대한 변수 없이 잘 지나서 정권부터 교체하면 안 될까? 공식적으로 그게 국민들의 마음이다.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유 설거지도 조금 나중에 할래라고 잠깐 뒀더니 거기서 바퀴벌레들이 와가지고 한덕수, 지기현, 심우정 막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 이거 잡기도 바빠 죽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압도적이고 변수 없이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면 왜냐하면 그 뜻에 부응하는 것이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방법이다.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장이 서는 거고 그렇죠. 또 정당은 그런 선거에서 후보를 통해 자신들의 정강 정책을 또 선전하고 맞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또 일반적인 또 정당의 생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 같이 3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할 때는 굉장한 그 결단인 것 같은데요. 결단이 있었죠. 예.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전략단 위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고 조국 대표님하고도 뭐 장소 이동 특별면에 뭐 등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상의를 쭉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지민 비조, 지민 비조는 이제 방송에서 처음 말한 건 전데요. 예. 댓글을 보고 지역구는 민주당, 이번에 저는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찍으랍니다라고 누가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방송 중에. 그래서 앞머리를 따서 지민 비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지 않기로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뜻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주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들이 뜻이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를 낸다는 것이 어찌 보면
내적으로 어떤 이념적이거나 또는 그 당의 주체들이 굉장히 응집력 강한 단결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예. 지금의 국면에서 예. 단일 후보로 완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게 의지와 뜻 그리고 요구가 올 텐데 예. 그것을 돌파하면서까지 추구해야 될 주체를 먼저 호명하거나 또는 어떤 이 가치와 목표를 딱 호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니라면 내적인 응집력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쉬운 일은 생각이 아니다.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주객관적인 조건을 같이 판단을 한 거죠. 예. 그걸 할 수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몇 안 될걸요? 그렇다면은 좀 조국 예. 혁신당의 현 주소를 좀 냉철하게 보고 계신 건데. 아, 그럼요. 예, 그래야죠. 좀 제가 갖는 의문은 네. 그럼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은 과연 뭘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진보 정당을 표방한다면 어떤 이제 계급이나 네. 계층을 좀 이렇게 자신들의 지지 기반으로 삼는다거나 네. 혹은 이제 많은 보수 정당들은 어떤 지역을 또 기반으로 삼는다거나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당으로서의 자기 고유한 기반 네. 또 자신들의 고유한 정강 정책이 그럼 민주당과 크게 뭐가 다르냐. 그래서 다 대선 후에 이번 후보도 안 내고 연대해서 함께 밀었으니 합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전혀 많이 아니고요. 하거든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거쳐온 이제 일단 정강 정책이나 가치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은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한다. 그럼 예. 복지 국가를 예, 지향한다. 북유럽 삼인주의에 복지 국가.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죠. 삼인주의 정당의 특징은 다양한 그 가치와 이념을 한 정당 안에서 민주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뭐 삼인주의다라고 자신의 정체성과 이념을 드러낼 목표 수도 지점을 있고.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중정당으로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그 이념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렇구나라고 네.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그것을 하나의 이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김창현 진행자께서는 제가 어떤 가치 지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내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하나씩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국가상은 제7공화국을 만들자. 이거 뭐 노회찬 대표부터 네. 많이 말씀하셨던 그 국가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북유럽 노회찬 대표의 제7공화국 그때 이제 조국 대표랑 정리를 했던 건 그다음에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가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선거 전술로 갖고 있는 것은 청정지대 선거에서는 경쟁한다. 청정지대. 예. 빨간 당 없는 선거가 이제 청정지대 선거죠. 주로 예. 호남 지방. 호남. 예. 그다음에 이번에 구로 같은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를 내서 구청장 선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 경선을 하고. 청정지대 선거에서는 경쟁한다. 예. 그다음에 빨간 당이 있는 곳에서는 경쟁하면 잘못하면 이제 표가 갈리니까. 예, 거기서는 하자. 빨간 당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협력하고 후보 단일화 한다. 이게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했던 이게 지금 현실 정치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원칙이고 예. 이번 대선 에서도? 같은 경우는 실은 빨간 당은 있지만 존재 자체가 이번에는 크게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면에서 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앞세웠느냐 하면 저는 이 극우 실제로 유사 파시즘 세력들이 예. 바로 하고 있고 이들을 제도 정치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우리 마음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사례들을 보면 민주주의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서도 극우 유사 파시즘적 성격 준 나치 정당 아니야? 이런 AfD 같은 독일의 이런 극우 정당들도 자리를 잡고 그들이 링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까지 20-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소위 민주진보 진영이 압도적으로 이겨서 저쪽을 코너로 몰지 않으면 그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라서 예. 청정지대 선거에 가까운 선거지만
이번에는 압도적 레이스, 안정적 레이스를 하는 게 국민들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고요. 이제 조국 혁신당이 가졌던 고민과 네. 그 선택했던 방법에 대한 의미는 많은 분들이 좀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좀 경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그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네 사람이 1차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뭐 통으로 평가를 하면 이거는 이제 본인들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건데요. 예. 거기 이제 청년 MC라고 하는 여성 MC가 나와가지고 물어봤잖아요. 다음 생에 밸런스 게임, 다음 생에 나는 바퀴벌레냐 자동차 바퀴냐. 예. 그래서 누가 돼도 결국 자동차 바퀴 내지는 바퀴벌레 네 분이 이제 결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생에.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노래를 떠올랐습니까?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이게 바퀴벌레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의 원어가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가 바퀴벌레라는 뜻이에요. 멕시코의 민요인데 바퀴벌레라는 뜻이고요. 누가 돼도 별 의미가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 개인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이나 품성과 별개로 예. 당시에 계엄 해제 찬성한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조차도요. 결과적으로는 계엄을 해제해서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차별화를 위한 것이지 실제로 김문수의 블랙홀에 다 빠져들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 못합니다. 아무도 못했죠. 예. 예. 그 세력에 대해서 저건 극우 극단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당장 손을 끊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블랙홀에서 윤석열 블랙홀에서 제대로 빠져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력들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제도 정치권의 링 바깥으로 몰아내야 될 세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돼도 별 의미 없다. 그러니까 대선 자체의 결과에도 지장이 없을 거다. 대선 결과 자체에 가장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인정을 하잖아요. 하루 만에 한덕수와 단일화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요. 홍준표까지 다. 한덕수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너무 정말 후한무치하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어제 이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4개 정당 예. 그 국회의원들은 그 시정연설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왔죠. 퇴장을 했어요. 꼴 보기 싫어서. 그렇군요. 예, 꼴 보기 싫어서 이제 나가면서 저도 이제 좀 샤우팅을 했는데 예. 내란 대행 물러가라, 사퇴하라. 딱 국민들의 심정은 내란 대행 사퇴하라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후한무치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뭐 관세 협상 뭐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어제 그냥 시정연설 내용만 보더라도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빠르게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가 보면 네. 야당들이 추경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있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1월 달부터 추경하자고 했던 건 야당들입니다. 추경하자고 했었죠. 그리고 정부에서 추경안을 내오지 않고 예. 야당이 요구했던 추경안은 30조에서 35조 정도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12조 달랑 갖고 오면서 마치 야당에 막혀서 국회에 막혀서 추경이 안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잖아요. 정말 그냥 인격 자체가 존재 자체가 위헌인 자인데 어제는 그 화까지 그렇게 부화까지 돋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이 예. 이 조만간 사퇴를 하고 대선에 뛰어들어와서 이제 이쪽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긴 후보랑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해본다. 뭐 이 설이 계속 지금 뭐 돌고 5월 있잖아요. 3일 예. 그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니까 일주일 안에 다 결판 날 얘긴데요. 예.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의도와 달리 예. 단일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반기문 총장이 2주 걸렸나? 예, 그때요. 짧게 짧게 뜨다 말았죠. 예, 무슨 뭐 벚꽃 피고 지는 시간 정도 예. 있었는데 못 버팁니다. 출마 자체를 그 본선 등록을 저는 못할 거라고 못할 봅니다. 것이다. 예. 아, 출마 그렇게 보게 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 예. 검증을
거치기 어렵고요. 아, 검증에 견디지 못할 거다. 검증에 견디지 못하고요. 예. 두 번째는 대선을 다 치러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루에 최소 몇 억이 들어가는 레이스예요. 그렇죠. 누가 한덕수한테 돈을 태웁니까? 정당도 없는데. 예, 정당도 없는데 예. 국민의힘은 예. 그 아시다시피 그 국고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국고보조금을 선거 전에도 받고 예. 뭐 15%가 넘어가면 선거 후에도 보전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르는 데인데 예. 한덕수는 무소속이에요. 더군다나 만약 한덕수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소속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누가 돈을 태웁니까? 어. 이재용은 이미 이재명을 만났는데 그러니 못 견딘다. 검증을 검증을 못 넘어서고 검증의 벽. 예. 그다음에 돈이 없다. 돈이 없어요. 조직적 기반은 그 다음 문제고요. 그렇네요. 예, 저는 못 견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명쾌합니다. 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군요.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이 네. 결국 내란을 일으킨 정당 아니냐, 예, 그죠? 근데 내란 숙의 윤석열을 갖다가 자신들의 1호 당원이라고 하고 아직 있고, 징계도 안 하고. 예, 껴안고 있고, 그 내란 숙의 몸체가 그럼 국민의힘 아닌 거냐? 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윤석열을 껴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래서 내란 정당으로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신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독일에서 나온 게 위헌정당 해산이 독일에서 나온 그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의 제도화인데 예.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는 했어요. 전에는 전면적으로 저는 부정하는 입장이었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고 그렇지. 하는데 그거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당의 자유가 있고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정치 체제를 설계해 놨는데 어디 감히 사법기관이 국민들의 뜻을 체화하고 있는 정당을 해산한단 말이냐. 근데 이해는 했어요. 왜 했는지 이번 그 국면을 거치면서. 보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산과 그 창당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돌아왔습니다만은 이전에 이제 차관 김서구 차관이 예. 그 유명한 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 때 실무 책임자였고 예. 그자가 만들어낸 법리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법리였어요. 예. 그 해산 법리가 뭐냐면 주요 정치인들이 그 특정 정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반헌법적인 활동을 반헌법 반민주적인 활동을 했을 때 이를 정당이 이렇게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그 정당의 활동으로 등치시켜서 해산한다. 라는 거였고. 그런 논리였군요. 예, 그 논리였어요. 예. 그 논리였어요. 그렇게 그럼 따지면 반사. 야, 네 논리대로라면 니네 왜 일 안 해? 그러네요. 일해, 일. 예, 맞네요. 나는 정당 해산에 반대해. 하지만 니들은 네 할 일을 해. 그 논리대로 하면 진짜 국민의힘 100%입니다. 바로 그냥 해산이네 보니까. 예. 예. 김서구 차관 아직도 자리 지키고 있거든요. 그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범이에요. 주범. 일하라고. 예.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그럼 우리 오늘 내린 결론 일 좀 해라. 아, 일해. 난 반대합니다. 하지만 너는 일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예. 그 정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그 김계리 요새 김계리 변호사 많이 떴어요. 아, 우리 계몽령에 계몽된 개몽되셔가지고. 계리 변호사. 예. 예. 근데 그 계리 변호사 등이 앞장서서 윤어게인 정당이라고 또 하나 네, 만들겠다 하다가 네. 뭐 이랬으면 해프닝처럼 끝나버렸는데 네. 그런데 그게 이 당 만드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발표하려다 만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이 끊임없이 뭔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뭔가를 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죠. 두 부부가 요즘도 매우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 윤석열이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내라는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밖에 없잖아요. 예. 감형을 받을 방도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뭐 반성하고 예.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죠. 반성하지 않잖아요. 반성을 안 하죠. 네, 전혀 반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법률가로서 그러면은 판사가 굉장히 이거를 줄여주고 싶다라고 쓴다면 재범의 위험이 없다. 재범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거.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아 그런가? 아니 물론 뭐 저기 그 히틀러는 예. 내란을 2번 맞아요. 일으키기도 하긴 그 사람은 했어요. 재범했어요. 재범했어요. 그 전에 재범을 했는데 한 번은 무력으로 일으켰고 한 번은 사실은 민주적 절차를 선거에서, 예. 해킹한 거죠. 예. 해킹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본인도 법률가니까 그 정도는 알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무지해도. 그러면 예.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 집권해서 사면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들어가면 다시 그 예. 교도소 담장 밖에 하늘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자가 생각을 하는 거는 무슨 결국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 집권하게 하거나 적어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 그런 보수 정당 안에서 다수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라도 사면받을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살 길은 예.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을 끊임없이 연호하는 부대가 있어야 되네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윤어게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견제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대선 때. 예, 좀 가만히 있으라고. 선대본부장이야? 이재명 선대본부장이 윤석열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어쨌든 세력은 유지해야 되고 야 나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소위 김계리 배의철 두 사람을 불러다가 밥 먹는 사진을 찍고 공개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당을 안 만들더라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예.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 세력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이 지지하는 김문수가 여전히 1위를 그 보수 안에서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사면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아주 명쾌합니다. 아주 그냥 아니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 잠깐 돌아봐서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는? 네네. 그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도 네. 의외로 투표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뭔가 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내부의 경선이 치열해야 이 투표율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죠, 근데 이 원래. 경우는 예. 치열하지 않은데도 투표율이 엄청 높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마음들은 모았구나 그냥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정치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예. 저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 소위 충성도 로열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이재명 이름만 들어도 우는 분도 계시고, 예. 예, 그런 분들도 저도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 정도 대세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정치인이 어찌 보면 도구, 한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폭넓게 인정받았다. 그게 예.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본인이 중도 보수 원래 중도 보수였다 민주당은 라는 중도 보수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뭐 민주당 당원들도 그리고 또 소위 민주진보 진영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저쪽은 극우화됐으니까 체제 바깥으로 밀어내야 돼. 그럼 우리가 진공 상태를 누구한테 줄 거야? 이 정치는 그 자연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정치도 진공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쪽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저도 뭐 정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비판합니다. 뭐 상속세 부분이라든지 금융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은 비판하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쟁하고 그러면 이제 가면 왼쪽이 비잖아요. 어우,
이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면 되겠네요. 음. 우리 과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는 개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호불호를 떠나서 내란을 빨리 끝내달라라고 하는 그렇죠. 국민들의 여망의 하나의 도구로서의 음. 가장 쓸만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시대 자체가 좀 내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벌어져 있는 좀 정세가 복잡해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네, 괜히 불안해해요. 불안해요. 예. 네, 뭔가 불안합니다. 계속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힘을 모아서 당선시키자 뭐 이런 의지가 굉장히 네, 높아져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던데요. 네, 저도 그런 판단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에 그럼 우리는 대선 국면에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기조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예. 끝까지 판다. 끝까지 판다.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롯하여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세력들의 죄과를 끝까지 판다. 아이고 참 좋은 생각인데 그 고익에 나오니까 그다음 얘기 듣기 전에 예. 그 목걸이 건은 어떻게 좀 잘 파고 있습니까? 목걸이 건 가장 신선도 높고 예.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예. 예. 아니 저는 그거는 검찰이 너무 쉬운 수사예요. 왜 너무 쉬운 수사냐? 관봉 5천만 원이 건진 집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출납 일시 예. 대통령 취임 이후 사흘 뒤 예. 출납 일시, 출납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관봉이 어디를 거쳐서 건진에게 도달했는지 예. 가능성은 논리적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직접 줬다. 한국은행은 절대 안 줬다고. 개인에게 직접 주지 않습니다. 예, 줄 수 없다 그러면. 예. 그다음에 그럼 한국은행이 그렇게 관봉을 주는 데는 금융기관, 기업, 그다음에 관공서 세 개예요. 금융기관, 은행, 그다음에 대기업 중에서 대기업? 그렇게 관봉으로 달라고 하는 데들이 있답니다. 그럼 대기업 아니면은 특활비 꼬리표 없는 돈 특활비. 국정원 같은 곳에 예, 특활비. 그전에 예전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장진수 주사 예. 폭로했을 때 감옥 가고 그랬죠. 그때 관봉을 딱 사진 찍어갖고 와 관봉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렇죠. 라는 걸 우리가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봤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개인이 건진이 직접 받은 거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도비라고 했잖아. 예. 기도비로 관봉을 주는 곳은 어디일까? 어디일까? 저는 기도비일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비를 선택 관봉으로. 건진법사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분의 흔적이 냄새가 향이 너무 향이 짙게 나고 난다. 있고. 예, 그래서 전 이거는 정말 쉬운 수사예요. 그냥 그 돈이 어디서 그 돈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만 그냥 보면 돼요. 그 흐름이 너무 정확하게 너무 드러나는 정확하게 거니까. 나와요. 예. 수표랑 똑같아요. 그렇죠. 일련 번호가 다 있고 그렇죠. 언제 출납 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관봉 출납 기록이. 그럼 거의 그걸만 조사하면 나오겠네요. 그냥 나와요. 그건 오늘 오후에라도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심증은 있지만 수사기관 뭐 하냐 열심히 일 좀 해라 일 좀 해. 그 말도 안 되는 문재인 대통령 기소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그럼 관봉 5천만 원은 조사하면 나오고.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목걸이는 통일교에서 건진법사한테 주면서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걸 전달 안 하고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을 깨대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예. 그쪽에 종특이 돼버렸는데 바이든 날리면 이후로 예.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언론에서 다 포장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건진조차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마약 매매할 때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철규 아들이 예. 던지기 수법으로 그러니까 어디 그 약속된 장소에다가 던져놓고 가는 거거든요. 예. 직접 만나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던지기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목걸이가? 그것도 뭐 저는 그 건진을 수사하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옵니까? 어디 뭐 쌀통에 들어가 있을라나? 요즘 쌀통 놓고 밥 해먹는 집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쌀통에 돈 들어있으면 돈통이지 그게 쌀통입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액의 돈들을 왜 쌀통에다 넣어놓고 살아요 그래? 기념 삼아 넣어놨을 거예요. 과시하려고 했을 겁니다. 나는 관봉을 받은 사람이다. 네. 그 뜯어만 놨어도 이렇게까지 난리는 안 났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던 얘기로 또 예, 끝까지 판다가 하나. 예, 끝까지 판다. 그래서 이제 예. 그 끝까지 판다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도장 깨기처럼 검찰 해체하지 않으면 저 이 지긋지긋한 일을 또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 해체. 예, 검찰 해체. 그래서 주요 사건 지검을 전부 다 도장 깨기처럼 우리 이규원 전 검사 김학의 건 때문에 고생하다가 최근에 무죄 받은 이규원 검사를 단장으로 해서 예. 전국 검찰청 도장 깨기 행진을 합니다. 도보.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예. 검찰이 왜 해체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검찰 하고요. 개혁에 대한 예, 여론을 예. 다시 만들어야 다시 되겠다. 만들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사회권 선진국 예인선 정책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정책을 예, 사회권 선진국 예인선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최종적인 형태는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고 우원식 의장도 말씀하셨고 많은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광장의 여론도 그러하듯이 개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사회권 선진국의 예인선, 내란 종식의 쇄빙선 요 두 가지 축으로 저희들은 대선을 좀 지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개헌 얘기가 좀 나온 김에 네. 실제로 사실 내란 세력 척결 문제가 너무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뒤로 좀 밀려 있는 듯한 느낌이 네, 들긴 하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개헌 얘기하면 지금 그거 할 때냐라는 이제 그 30년 된 냉장고 아는데 지금 바꾸자고 좀 하지 마. 그렇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반드시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이 개헌에 대한 그 조국 혁신에 갖고 있는 입장, 내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뭐 대체로 지금 저희들은 정리가 돼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7공화국을 7공화국 얘기를 하면 제7공화국은 당연히 개헌을 해야 가는 거니까. 지금은 제6공화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기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하는 게 좋겠다. 지방선거 그러면은 2026년 경에 하자. 내년이죠, 내년 6월에 그때까지는 이제 뭔가 내용을 좀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 그렇죠. 알리고 그럼 내년 한 해 동안 이제 올해 대통령 되고 난부터 이제 개헌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네요. 뭐 그 내란 종식과 요즘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우니까 그것을 한 축으로 하고 이게 마치 뭐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 블랙홀이 돼서 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두 개의 바퀴를 굴릴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바퀴를 같이 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개의 바퀴를 굴린다라는 것을 전제로 개헌의 중심 내용은 개헌의 중심 내용을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첫 번째 전문에다가 5.18 부마항쟁 넣어야 되고요. 5.18 부마항쟁을 넣자.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데모가 만든 나라다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3.1운동, 4.19, 5.18 그렇죠. 부마항쟁. 데모가 만든 나라다. 데모가 만든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또 그렇네 진짜. 딱 맞다니까요. 데모가 만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전문 데모꾼으로 살았던 저희 청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지는 장면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권 부분,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쭉 나오는데 특히 이제 권력기관과 관련된 부분, 기본권이 먼저 나오죠. 기본권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권 부분에서는 소위 사회권,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률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훈시 규정 내지는 프로그램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지 보장한다가 아니에요. 노력하여야 한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국가의 책임 규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주거의 권리라든지 또는 돌봄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것도 권리예요. 제대로 돌보고 싶어도 일에 쫓겨서 돌보지 못하잖아요. 돌봄을 받을 것도 권리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권을 강화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력기관 쪽으로 가면 이게 제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많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가 좀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제 4년 중임제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선거 때 해서 다음 대통령 때부터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와 대선이 일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일정하게 행정적인 통일성을 갖추게 되는 대신 총선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총선이 4년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중간 총선을 통한 중간 평가. 그다음에
1차 임기가 끝났을 때의 또 한 번의 중간평가라고 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2년에 한 번씩 사실은 중간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이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개헌은 하고 그러면 현재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보장해주고. 네. 그러면 크게 뭐 반대 없이 잘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측면이 지금 어차피 개헌이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가 폭넓은 공감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폭넓은 공감의 폭을 가지고 하면 시기상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다음 총선이나 돼야지 개헌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럴 들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전 대비해야 되고 예. 그러려면 이제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넘겨야 돼. 그러니까요. 민주 진보 진영. 네, 그래야지 되지. 그놈의 8석 때문에. 예, 이분들이 이거는 영구히 이제 권력을 못 잡는 구조로 가는 것을 동의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오해가 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야 내란 종식도 안 됐는데 개헌 얘기를 하냐. 예. 근데 내란이나 잘못된 개헌, 내란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계엄 선포권을 계엄 선포권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주는 것이 적절한가? 국회의 통제를 사전적으로 지금 사후 통제만 가능하잖아요. 예. 사전적으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계엄을 특히 전시는 저는 일부 예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하는 준사변 지금 그쪽에서 준사변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시에는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시 이외의 상황에서는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계엄을 내릴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이런 내란을 막기 위해서도 내란 방지를 위해서 헌법에 몇 가지를 명시할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검찰의 영장 청구권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 권력을 뺄 수 있어요. 영장 청구 또 없애고. 네,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어요. 예.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헌 내용 중에 다 들어가겠군요. 예. 그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훑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헌법 그렇습니다.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꼭 나중에 개헌하실 때는 꼭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뜻을 펼치기 바라고요. 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슬슬 마무리해 가야 되는 때가 왔는데,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유사 파시즘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극우 파시즘, 유사 파시즘도 한번 비슷한 표현을 쓰실 것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이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혐오와 배제의 발언들이 아주 수위가 엄청 높고요. 얼마 전에는 막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데 차이나타운으로 막 건대 입구 쪽에 있거든요. 쳐들어가서 대림동 가서는 하지 못할 거면서. 막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여성에 대한 혐오 또 심지어는 이제 빨갱이는 죽여도 돼. 막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난무하고요. 이게 서부지법 난동을 봐도 그렇고 정광훈 집회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말입니다. 더더욱이 또 테러가 정치인에 대한 테러인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테러를 당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진보정당 운동을 이제 오래 해오신 신 의원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한국 사회의 이런 문제 굉장히 깊은 고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도 극우적인 그런 혐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가까이에는 일본에 15년 전에 제특회라고 있었습니다. 제특회. 제1 한국인의 특권을 폐지하자는 모임. 이들이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을 하고 정치를 집회를 하고 폭행하고 한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제1동포들이나 또 우리 한국인들을 향해서 여행 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맞서는 일본 시민사회 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시위를 하러 가면 맞불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본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생겨요.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서 법안까지 예. 쭉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일본이 엄청나게 뭐 진보적이라서 그런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일본 그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들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한 2, 30년 걸려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제도권으로 사실 전광훈 등이 뭐 자유통일당, 기동민주당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못 들어왔습니다. 3% 국회의원 선거 3% 룰에 걸려가지고 예. 제도권 안으로 진입을 못했죠. 그런데 이번 내란을 계기로 윤석열이 아주 못된 짓을 한국 정치에서 가장 못된 짓을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극우 혐오 세력들에게를 체제 안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렇죠. 룰 경기장 안으로. 예. 심지어는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은 가서 큰절하면서 그렇죠. 레드 카펫을 깔아가지고 그렇죠. 초대를 한 거예요. 딱 보면 실은 가서 진짜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을 정도잖아요. 예.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예. 혐오를 부추기고 뭐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은 성호 스님이란 예. 또 그 극우 그 중이에요. 이상한 중이죠. 중님. 예. 근데 이들을 그렇다고 삼천교육대처럼 뭐 불러다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 이들을 민주주의적인 룰 안에서 법과 제도와 절차를 거쳐서 링 바깥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어찌 보면 한 팔을 묶고서 싸우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로 엉덩이를 밀어내야 되고 이를 위한 정치적인 제도로 꼭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연합정치입니다. 결선 투표제와 그다음에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제도 해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예.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마리 르펜의 국민전선이 결선 투표까지 올라갔어요. 예. 극우 세력이죠. 인종 혐오 예. 하는 극우 세력인데 올라가니까 프랑스 공산당부터 공화당까지 다 연합 정치를 해서 마리 르펜을 떨어뜨립니다. 연정에 참여를 시키지 않아요.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아야 예. 된다. 예. 그들이 그냥 뭐 그 제도 안에서 국회의원 선거로 몇 석 들어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예. 정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독일에서 AfD가 2등을 했어요. 예. 3인당보다도. 그런데 독일 기민당 기사당이 정반대에 있다라고 하는 3인당이랑 연정을 하지 3인당 녹색당이랑 연정을 하지 AfD랑 연정을 하지 않습니다. 빼요. 그런데 결선 투표제나 비례성 없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보세요. 트럼프가 공화당을 먹고 하니까 트럼프가 막 극우적인 예,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즉 양당 정치만으로는 비례성 없는 양당 정치만으로는 극우가 정권에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수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극우 세력을 제도권 바깥으로 몰아낼 거냐, 적어도 집권에 이르지 못하게 할 거냐라고 할 때는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보고 그로부터 결선 투표제와 비례성 높은 정치제도,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후발자의 이득을 좀 누려야 되지 않는가. 예. 아주 그냥 다방면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보관들이 정확하게 갖고 계시구만요.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네요, 한 정말. 30년 정치판에서 굴러먹으면 저도 아니요. 그냥 굴러먹은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 부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더덕거리 네네. 늦게 시작해서 지금 또 밥을 먹고 해야 되니까 예. 네. 저기 마치려고 하면서 네. 이 조국 대표 근황을 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건강하신가요? 조 대표 매우 건강하고요. 예. 몸무게는 한 2, 3kg 정도 빠졌다고 보니 좀 마르셨네요. 그랬더니 운동을 빠졌어요. 해가지고? 운동 예, 그럴 것 하고 같네. 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예. 좋아하는 독주도 못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좀 침침해졌다. 그래서 안경을 좀 예. 갈아 끼게 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뭐 조만간 또 책도 한 권 나올 것 같고 또 읽고 쓰고
하는데 진심이시더라고요. 아. 운동하고 읽고 쓰고 옆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만나서 볼 때 조국 대표는 어떤 사람이던가요? 조 대표는 예전에 냉철함과 전달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국 교수에서 예. 정치의 야수성을 몸으로 체득한 정치인이 되었다. 맞아요. 그저 뭐 부산에서 그만 치아라마. 아, 그건 정말 너희들 쫄았제. 그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시련이 있었고 예. 지금도 그 시련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과정이 정치 자체가 사실은 야수적인 본질이 있잖아요. 그 야수성을 온몸으로 체득한 시간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나와서 다시 정치를 하게 되면 또 다음에는 이제 큰 꿈도 한번 꿈꿔볼 수 있겠네요. 뭐 많은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느꼈고요. 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를 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신현님은 여러 면에서 아주 다방면적인 아주 이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당내 입지도 탄탄하고 아직 나이도 젊고 향후 이제 정치인 신장식의 꿈을 한번 좀 밝히면서 얘기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재선해야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재선의 이제 꿈. 팔만대장경처럼 큰 꿈과 긴 꿈이 있을 지역구는 텐데요. 어떻게 정해졌나요? 아직 뭐 정해지는 않았고요. 예. 이게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권 선진국을 우리가 표방하고 있으나 우리가 응집력 있게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런 컨텐츠와 그러한 내적 응집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소위 지금 많이 노력하시는 원내외에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많이 있지만 원내에서 노동자들 서민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한다. 예. 그런 좀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뭐가 되고자 한다라는 것은 이 그 열심히 활동하는 속에서 네. 국민들이 정해줄 것이다. 그럼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대선의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함께 투자하며 잡은 손 놓치지 말고 대선도 단결해서 잘 치르고 근본적인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신장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